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독자 여러분. 오늘은 중록원이라는 데 왔습니다. 담양에. 오늘은 여기서 제가 소설 진통제의 제2화를 읽어 드릴 예정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있죠. 네, 이 길로 쭉 올라가도 다 대나무고요. 그래서 이 대나무에 있는 정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소설 진통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읽어주세요. 소설 진통제 제2화. 유럽연수연구원이라는 제도를 기획한 것은 산업자원부의 인재개발국이었다. 정권이 바뀐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장관도 교체되었다. 정치권의 실세형 장관이었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헌신하였고 결국 정권 창출이라는 대망을 이루게 한 장본인이었다. 대통령은 모든 업무 중에서 경제 도약을 제1의 목표로 삼았다. 자신의 강력한 오른팔을 국무총리나 정책기획부 장관도 아닌 산업자원부 장관에 배치했다. 대통령의 사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사였다. 장관은 당당하게 산자부에 입성하였다. 그는 자신의 임기 중 제1의 목표를 인재 양성에 두었다. 사람이 국가 산업을 놀랄만하게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인재가 곧 경쟁력이다. 새로운 장관의 철학이었다. 그의 의지는 급속하게 하부 조직으로 전달되었다. 장관의 훈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처음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었다. 장관은 국장들을 모아놓고 최근에 보도된 기사들을 펼쳐 보였다. 국장들은 이공계 대학원생 기피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돈을 아끼지 마세요. 사람을 키울 수만 있다면.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강조했다. 그는 철저하게 학생들을 발굴하고 인재로 키우는 데 목표를 두었다. 사람을 키우는데 무한대로 돈을 사용하라는 그의 명령은 바로 그의 철학의 일부였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출범한 인재개발국 직원들은 이제 막 3명의 유럽 연수 연구원들을 보내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연구원들은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떠났다. 긴장과 설렘이 연수자뿐만 아니라 인재개발국 직원들에게도 다가왔다. 인재개발국이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 이들 3명이 성공한다면 수많은 후배들의 길도 쉽게 열릴 것이다. 목적지로 향하던 그들의 표정은 어땠나요? 1m 70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회색 양복을 입은 정 박사를 내려다보며 팀장인 김 박사가 물었다. 예, 김 박사님. 정영나와 고기호는 담담해 보였는데 김혜석은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아, 자기가 왜 선발되었는지 여전히 놀라워했다는 말 아닌가? 네, 그래요. 우리는 그저 빈 곳이 없고 말았지만요. 하하, 그럴 수도 있겠지. 바이오 분야도 기라슨 같은 학생들이 전국 대학이며 연구소에 쌓여 있지 않았던가? 우리도 김혜석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심했었던가? 흰색 와이셔츠에 소매를 둘둘 말아 올린 김 박사는 작은 눈을 반짝이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벌어진 입 사이로 연구개가 붉게 실룩거리고 있었다. 다른 2명보다 김혜석의 연구활동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험을 위해 자신의 주위를 모두 실험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가 아닌 무에서 유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학생들이 국가의 풍족한 예산 지원 혜택을 받으며 비싼 기계 속에서 고급스럽게 연구하고 있을 때 지방의 한 대학원생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최고의 실험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 박사는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집에까지 방문해 보는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해석의 집에서 그가 연구하는 모습을 회상하였다. 우리가 김혜석의 집을 찾아갔을 때의 그 장관이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김 박사도 막장구를 쳤다. 그들이 광주에 있는 해석의 집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경이었다. 6시 30분 KTX를 타고 2시간 40분 후에 광주역에 내렸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해석이 광주역에 마중 나와 있었다. 그는 산자부 직원 2명과 외부 심사관 2명을 그의 집과 연구실로 안내하였다. 광주역에서 10분 정도 자동차로 이동한 후 그의 집에 먼저 도착하였다. 단독주택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면서부터 무엇인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2층을 빙 둘러있던 난간 아래에는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것을 어디서 다 구했나? 어린 묘목을 사서 키우기도 하고 일부는 제 채취해 와서 화분으로 이식하여 돌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한 종류들인데 이에 대부분 약효를 가진 한국산 약초들입니다. 먹본과 초본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심사관들은 마치 식물원에 들어선 듯 했다. 키가 커다란 먹본들은 사람의 귀를 웃돌기도 했다. 봄 기운이 하늘을 적시고 있었으므로 나뭇잎들은 잎사귀의 귀를 한층 하늘로 올린 채 우주의 기운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24시간이 모두 영구로 이루어지는 듯 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즉 흙, 양파, 잔디, 메토세코이아 나무, 손을 대면 움츠러든다는 움직이는 식물, 지렁이, 개미 같은 것들이 모두 실험 대상이었다. 방 옥상에 하우스 온실, 현미경, 그리고 그 많은 논문과 검색 자료들, 그리고 그 해맑은 미소에 심사관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서울타워의 길고 가느다란 모습이 그림처럼 서 있었다. 그는 회상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들의 완벽한 것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항상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돈을 늘려주어야 한다. 그런 유의 불평만 수없이 쏟아낼 수만은 없지 않나요? 우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포기한 채 두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장사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중국인들이 현명했는지 모르지요. 중국인들은 벌써부터 중의학의 세계와 세계 석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모택동 시대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독려해 왔으니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세계의 흐름이 천연물 시장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요. 우리도 하루빨리 우리의 장점과 우리만의 독특한 환경을 이용하여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틈새를 반드시 찾아야만 해요. 우리만의 창의력과 독창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난 그들 세 명이 해석과 더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정신으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12개월 후 그 세 명이 또 어떻게 변해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그 도깨비 말입니다. 그래, 그 녀석들이 무엇인가 실마리를 찾아오면 우린 그들에게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될 겁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이번 실험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산업자원부의 유럽 파견자 선발 실문자들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마치 그들이 선발되어 유럽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듯 했다.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독일에 도착한 연구원들이, 특히 우리의 주인공 바이오 산업의 대표자로 간 김혜석 연구원의 이야기들이 독일의 저명한 연구소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아름다운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